싸늘한 겨울바람이 코끝을 스치던 어느 이른 아침,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 어귀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질끈 묶고 낡은 패딩 점퍼를 걸친 박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리어카를 끌고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리어카에는 밤새 주워온 폐지, 고철, 플라스틱 병들이 가득했습니다. 허리가 굽어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지만 할머니의 눈빛만큼은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은 듯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이거, 어제 가게 정리하면서 나온 박스인데, 가져가세요. 단골 분식집 주인 김씨가 넉살 좋게 웃으며 박스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 가득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 매번 고마워. 이거 팔면 우리 강아지 사료값은 되겠네? 할머니는 김씨에게 받은 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에게 넉넉한 삶을 선물해주지 못했지만 민준이는 밝고 씩씩하게 자라 할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기 위해 붕어빵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따끈따끈한 붕어빵에서 피어오르는 달콤한 냄새가 할머니의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할머니는 붕어빵 3개를 봉투에 담아 리어카에 싣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붕어빵 사셨어요. 저도 하나만 주세요. 할머니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동네 꼬마 영희였습니다. 영희는 낡은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해맑은 웃음이 유난히 예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는 영희에게 붕어빵 하나를 건네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영희. 붕어빵 먹고 싶었구나. 자, 여기. 영희는 붕어빵을 받아 들고 신나게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영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고물상 주인 최 씨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많이 주워 오셨네요. 요즘 폐지값이 많이 떨어져서. 죄송해요. 할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최 사장. 이것도 어디야? 나야 늘 고맙지? 할머니는 최 씨에게 폐지를 팔고 받은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돈이었지만 할머니는 이 돈으로 민준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잿빛 하늘에는 곧 눈이라도 내릴 듯 잔뜩 찌푸린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집, 쓰러져가는 담벼락, 그리고 그 안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동네도 참 많이 변했어. 옛날에는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에 살면서도 서로적 나누며 살았는데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민준이를 위해 저녁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냄비에 쌀을 씻어 안치고 냉장고에서 김치와 몇 가지 반찬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학교는 잘 다녀왔어. 네, 할머니. 오늘은 체육 시간에 축구를 했는데 제가 골을 넣었어요. 민준이는 자랑스럽게 말하며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씩씩한 모습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할머니와 민준이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고 할머니는 민준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 시험 잘 보면 할머니가 갖고 싶어 하시던 목도리 꼭 사드릴게요. 민준이의 말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할머니는 괜찮아. 너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할머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할머니의 손에서 민준이의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동네 어귀에 새로 생긴 카페 앞을 지나가던 할머니는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카페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모두 손에 빵 봉투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저게 다 뭐래? 빵집이 새로 생겼나? 할머니는 궁금한 마음에 리어카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새로 생긴 카페에서 빵을 나눠준대요.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빵이 정말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공짜 빵이라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줄 맨 뒤에 섰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할머니는 빵 봉투를 하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갓 구운 빵 냄새가 솔솔 풍기는 따뜻한 빵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빵을 하나 꺼내 조심스럽게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어쩜 이렇게 맛있을까? 할머니는 빵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빵을 공짜로 나눠주다니 카페 주인은 분명 천사일 거라고. 할머니는 빵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가져온 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뭐해? 빵 냄새가 정말 좋아요. 할머니는 민준이에게 빵을 나눠주며 카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빵을 맛있게 먹으며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카페 주인은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글쎄다. 아마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참 많단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카페 앞에 줄을 서서 빵을 받아왔습니다. 빵은 민준이와 할머니에게 든든한 아침 식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카페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고물상 주인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뵙네요. 저도 빵 받으러 왔어요. 할머니는 최 씨에게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최 사장, 혹시 이 카페 주인 누군지 알아? 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죠. 젊은 청년인데 아주 착하고 성실해요. 얼마 전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서 빵을 나눠주기 시작했대요. 할머니는 최 씨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카페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예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커피 향이 코를 자극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청년, 카페 주인 나무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나무에게 빵을 나눠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 할머니,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무는 겸손하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무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이, 혹시 이름이 뭔가? 네, 저는 강나무라고 합니다. 그래, 나무군. 참 고마워. 덕분에 우리 민준이랑 따뜻한 아침을 먹고 있네.
할머니는 나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나무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무는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민준이는 낡은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너 혹시? 나무는 민준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준이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박할머니 손자 민준이에요. 나무는 민준이에게 빵을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가 매일 아침 카페에서 빵을 받아오시는데 정말 맛있어요. 나무는 민준이의 해맑은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앞으로도 맛있는 빵을 많이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무는 할머니와 민준이를 위해 특별한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모양 빵, 할머니가 좋아하는 팥빵 등 매일 다른 종류의 빵을 만들어 할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보답하기 위해 나무의 카페 청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할머니의 도움을 극구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젊은이가 혼자서 이 넓은 카페를 다 청소하려면 힘들잖아.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할머니는 꼼꼼하게 카페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나무는 할머니의 정성에 감사하며 할머니와 함께 카페를 가꾸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무의 카페는 동네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방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의 카페에서 맛있는 빵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때 저에게 따뜻한 빵을 나눠주시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 덕분에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나무의 이야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무군, 참 기특하네. 그렇게 힘들게 자랐는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도 알고. 나무는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무의 카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이 되었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민준이는 나무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나무는 할머니와 민준이를 데리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세 사람은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내 꿈을 이룰 수 있었어. 나무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무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우리 나무, 앞으로도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할머니는 항상 너를 응원할게. 민준이도 나무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나무 형, 저도 형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나무는 할머니와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닷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나무의 카페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빵집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변함없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빵을 나누는 선행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민준이는 나무에게 소중한 가족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나무는 할머니와 민준이를 바닷가로 초대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를 마주하며 세 사람은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거야. 나무는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로 나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나무야, 넌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란다. 앞으로도 내 따뜻한 마음 잃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렴. 민준이도 나무에게 달려들어 꼭 안겼습니다. 나무 형, 저도 형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나무는 할머니와 민준이를 번갈아 안아주며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닷바람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나무와 민준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열심히 어려운 이웃을 돕고 민준이는 나무를 롤 모델 삼아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는 민준이와 함께 할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비에는 할머니의 인자한 미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나무는 할머니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하늘나라에서도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나무와 민준이는 할머니의 묘에 꽃을 바치고 한참 동안 묵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 그리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나무는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할머니와 나무, 그리고 민준이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갔고 나무의 제빵 기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빵집 주인이 아니라 빵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전도사로 불렸습니다. 민준이 또한 훌륭하게 성장하여 나무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는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무료 제빵 교실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가 된 것 같아. 나무는 민준이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어. 민준이는 나무의 말에 눈을 빛냈습니다. 형,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저도 꼭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낡은 창고를 개조하여 아늑한 제빵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빵 굽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교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무와 민준이는 아이들에게 빵 반죽을 하고 모양을 만들고 오븐에 굽는 과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빵을 만들면서 즐거워했고 자신이 만든 빵을 맛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나무와 민준이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빵 교실은 점차 소문이 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무와 민준이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더 열심히 빵을 만들고 가르쳤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제빵 교실을 거쳐간 아이들 중에는
훌륭한 제빵사가 된 사람도 있었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무와 민준이는 그들의 성공을 보며 더 큰 기쁨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나무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니? 작은 빵 하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형, 모든 것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할머니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에 따뜻한 빵과 희망을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고 나무와 민준이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 그리고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어느덧 나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민준이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빵을 향한 열정과 이웃을 위한 사랑은 변함없이 뜨거웠습니다. 민준아, 이제는 내가 이 빵집을 이끌어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나무는 민준이에게 빵집 운영을 맡기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곁에서 너를 돕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 민준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무 형, 아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사랑,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이 빵집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나무는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항상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빵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것을 잊지 말 거라. 민준이는 나무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빵집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나무와 함께 해왔던 것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빵을 나누고 제빵 교실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도 할아버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빵집을 물려주며 나무와 할머니에게서 배운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들아,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란다. 빵에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해. 어려운 이웃을 잊지 말고 항상 베풀며 살아가거라. 민준이의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빵집을 더욱 번창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또 그의 아들에게 그렇게 세대를 이어 빵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나무와 민준이,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빵집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나눔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작은 빵 하나에서 시작된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